네, 소개받은 박경옥입니다. 저는 지금 36년째 지역사회 보건 현장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15분 동안 조금 울분이 섞이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보건소의 간호직, 특히 간호사들의 그 위치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손과 발만 있지 머리는 없는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손과 발이 열심히 뛰는 만큼 굉장히 머리도 많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간호정의회를 알기 때문에,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전문 간호사 제도 일반적인 현황이고, 그리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보건 전문 간호사를 어떤 식으로 좀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한 3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문 간호사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법 78조 1항에서 4항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시행된 연도가 2003년도 12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을 통해서 좀 더 전문 간호사 자격에 대한 인정에 관한 규칙을 세부적으로 담았죠. 3조하고 4조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자격 인정에 대한 것들은 3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전문 간호사의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을 4조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유인물을 보시면 알 것 같고, 여기에서부터 전문 간호사는 대학원 과정으로 편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 연도가 2008년도죠. 그리고 보건 전문 간호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보건 전문 간호사의 실무 경력 인정 기간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그리고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결국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굉장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을 둔 거죠. 결론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는 사람들만 보건전문간호사제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참고로 13개 분야의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보건간호사가 굉장히 시작점은 처음부터 많이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전문간호사 중에 그 전문간호사라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출발점이 되어 있나 보면, 간호대학 학부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 간호학이 보건전문간호사와 연결성이 있는데, 그 연결 지점에서 지역사회 간호학 이론과 실습 학점을 보면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나는데, 이론이 최대 한 7학점, 실습은 3학점 해서 토탈 지역사회 간호학을 10학점 4년 동안 이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지표인데,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별 문항수의 295문항 중에 지역사회 간호학은 35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보면 이제 2004년도에 법이 시행이 되고 2004년도에 국가에서 자격 시험을 이제 시행을 해서 2005년도에 간호사가 배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살펴보면 보건간호사는 법 시행 이전에 아마 일부 저희 기억으로는 대학에서 1년 과정으로 보건간호사 이수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2048명이 배출이 됐고, 그 이후에는 4명이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간호사가. 매년 이렇게 배출된 인원이 없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것도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인데, 분야별 전문간호사 교육 기간을 보면
학교마다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보건교 전문 간호사를 배출을 하려고 인원 지정은 받았더라고요. 정원을 한 2년 정도는 15명까지 지정을 받고 했는데, 결국은 이 오른쪽 그 보건간호사 분야를 보면 아예 지정도 비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정확하게 85명 정도 인원은 지정받았지만 그게 수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그 교육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건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지원을 해도 이걸 이행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 전문 간호사의 길은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서울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소 사업들을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법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필수 업무가 지역건강정책, 감염병 관리, 의약무 관리,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지역건강정책 안에는 보면 매년 지역사회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 관련 건강 통계를 생성해야 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보건소가 활동을 해야 되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강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응급의료, 재난의료, 그리고 감염병 관리 중에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상당히 보건소가 2년 동안 대치 전국에 있는데 신종 감염병 2기 대응을 해야 되고, 결핵, HIV 등 성병을 관리해야 되고, 의료 감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약무 관리 중에 이제 관내에 의원이나 의료기관, 약국이 개설될 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필요 업무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 25개 보건소가 이제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 사업 중에 이제 필요 업무는 건강정진 업무, 특히 건강형태, 구강건강, 그리고 모자보건, 정신보건, 치매관리, 방문보건. 지금 여기 필요 업무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발제 첫 번째 시간에 손 회장님께서 전반적인 통합보건사업까지 다 하고 계시는데, 보건진료소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업무들을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고, 서울시에서는 25개 보건소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도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인구 60만 되는 지자체 보건소 조직도를 하나 제가 캡처를 해왔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 인구 6만 명의 지금 보건소장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부각된 지자체 조직도를 하나 캡처를 해봤는데요. 보건소가 지금 많게는 부서가 4개나 5개 부서가 있고, 서울시에도 3개 부서밖에 없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은 지자체 지방 소도시에는 보면 2개 정도의 조직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조직도를 통해서 아까 필요 업무와 필수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5개 과가 설치가 돼서 보건소마다 나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가장의 위치에는 간호직 가장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업무직이 다 배치되어 있고, 부서마다 저렇게 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직 가장이 없는 부서 자치구가 서울시에도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장에서 바라본 문제점을 보면, 제가 2017년도에 서기관이 되고 나서 건강정진 과장으로 서울시청에 배치를 받고, 간호조직을 위해서 뭘 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공조직에서는 예산이 미리 편성이 돼야 되는데 좀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급하게 서울시 지자체 보건인력 노동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내용에 보면 아까 전희 교수님께서도 보건소에 비공무원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서울시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 그 통계를 보니까 한 50%도 안 되는 부분이 정규직인데 정규직 공무원 중에도 이 비정규직이 한 54% 넘게 있지만 그 54% 넘는 비공무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계약직이라 그러거든요. 계약직 공무원들 중에 과반수가 간호직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비계약직이 보건소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 상당히 직원 간에도 이해감이 생기고 갈등의 구도가 심한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 그 계약직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차동 방문보건 사업 정규직 인력 방안을 가지고 이제 시장 방침을 받았는데 이 방침을 받을 수 있는 건 2018년도 지역보건법 16조 2항이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공무원, 방문보건 사업을 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거든요. 사실 제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그 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해서 2년 만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이런 방침을 받았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 알고는 서울시 의사회에서 이 방침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동주민센터 안에 간호사를 배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거의 행정가로 간호사를 배치를 할 건데 그동안에는 동주민센터에서 간호사들이 활동을 해도 소속을 보건소 소속으로 했지만 보건소가 이제 지역 의료기관이라 간호사가 활동하는데 무방한 상황인데 동주민센터를 아예 저걸 옮겨버리면 소속을 그쪽으로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의사회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중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성명서를 토대로 특히 공무원들은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 하던 정책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저희는 처음에는 세 군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반 변호사 그리고 의사 출신의 변호사, 간호사 출신의 변호사 세 분에게 공통으로 법률 자문을 구했더니 의사회에서 언론 플레이한 부분들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주셔서 강행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2018년부터 저희 이 방침을 받고 2019년, 2년에 걸쳐서 저기 서울시에서는 동주민센터 소속으로 SOS 돌봄센터 간호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 동에 사회복지사 1, 간호사 1 해서 2인 1조가 돼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꿈은 424개 동, 서울시 424개 동에 SOS 돌봄 간호사들이 동마다 한 명씩 배치되는 그대한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음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하나는 지금 간호직 일반 공무원들은 승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 그죠? 근데 승진의 가점 대상에 있어서 보건 전문 간호사는 점점점 이 명분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되는 거는 되는 데는 소요 시간만 지나면 자동 승진이 될 수 있는데 6급에서 5급 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한데 거기에 보건 전문 간호사 자격이 빠져 있습니다. 해서 별로 보건 전문 간호사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지역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좁은 문턱으로 전문가를 찾는 지역 현장 해가지고 제가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기사를 캡처를 해봤는데 상당히 보건소장들을 구하지 못한다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언급이 되죠. 뭐 4번째 채용 공고, 3번째 채용 공고 이렇게 행정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최 회장님께서 손교선 회장님께서 굉장히 고급 전문가들이 열심히 인력들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서 보건진료소장님이 보건지소소장도 되고 좀 더 발전돼서 보건소장도 왜 할 수 없을까? 점점점 발전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소장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라는 좀 아쉬운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특히 최근에 보니까 지방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인 의사보건소장을 못 찾아서 결국은 농업직 보건소장이 직무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도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의사 간호사 보건소장에게도 보건소장의 기회를 주자라고 지금 남인순 의원이 법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희망사항도 이게 잘 좀 통과가 돼서 현실에 그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둘러보고 쉽게 보건소장들이 누구나 좀 앉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저는 3가지 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아까 그 보건소장이나 이런 분들 이런 자리도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30년, 40년 현장의 경험들을 가지고 왜 전문가 인정을 타인들로부터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간호대학 학부 과정에서부터 보건전문 간호사 영역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무 역량을 좀 더 키워서 지금 보건교사는 학부 과정 안에서 교육 과목을 이수하면 보건교사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처럼 간호사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학부 과정에서 뭐 기획력이나 행정력 이런 리더십 전반적인 관리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학부 과정에서부터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법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간호사는 2005년 이후에 한 명도 배출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법은 있지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법인데 이거 스스로 지역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건 전문 간호사 자격을 좀 한시적으로 부여를 해서 보건 전문 간호사의 명분을 좀 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있는 만큼 대학원 과정에서 보건 전문 간호사들을 끊임없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격증을 좀 더 많이 부여해서 현장에서 그 자격을 가지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 정책 제안인데요. 공무원 가점 대상에 있어서 보건 전문 간호사 확대를 해야 된다.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도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보건 전문 간호사가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부활을 해서 공무원 가점 대상에서도 이걸 좀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니네 공무원 사회 안에서 이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과제를 가지고 정책 토론을 가져왔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지자체 안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정치인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간호정의회에서 뭔가 이런 또 간호정의회와 저희 또 많은 손을 잡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력을 알기 때문에 이런 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목소리를 담아야지 행안부나 이런 데 목소리가 전달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
의료 수당이 한 35년째 지금 5만 원에 멈춰 있는 상황인데, 그 또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서 일반 행정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여제를 풀려니까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면 언젠가는 행정의 문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고, 저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발표를 끝나고 바로 집에를 도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토론회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지역사회 간호사들을 위한 발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